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를 앓고 있거나 잠재적 당뇨 환자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로 이제 당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인병 및 만성질환이 됐는데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 저희가 매 시간 강조하고 있듯이 합병증 때문이죠. 그런데 15명 중 1명이 이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성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30, 40대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소홀하다고 해요. 지필지기면 백전백승,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당뇨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실 최수봉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수봉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요, 이 당뇨병 환자가 30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당뇨 확진을 받은 환자이고 또 잠재적인 환자를 더하면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내가 당뇨인데 당뇨인지 모른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뇨병은 아까 300명 정도 되는데, 네. 당뇨병은 자기가 아는 것이 있으면서 모르는 게 반 정도 되니까 한 500만 명 이상 될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당뇨병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망가뜨리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은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심근경색증 오고 다리에 신경합병증 오다가 절단하게 되고 그걸 벌써 한 10년, 20년 동안 그걸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모르면 그렇게 갑자기 당하는 이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임상에서 보면은 자기 당뇨병 몰랐는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천천히 만성병이고 천천히 합병증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 사이에서는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 침묵하면 어서 살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당뇨병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방해야 돼요, 합병증은요.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만나볼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당뇨인지 모르고 계셨다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63세 일본인 하사 히게오 씨.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상태는 심각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구급차로 실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서 대장암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대장암으로 이제 판명이 나서 그다음에 바로 수술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수술 자국이 안 붙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검사를 해서 당뇨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당뇨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수술 자국이 붙지를 않고 대장암 판정을 받았지만 위독하지 않아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두 사람. 하지만 당뇨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붙지 않아 대변이 수술 자국 사이로 튀어나올 만큼 상태가 나빠진 데다 일본에서 당뇨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신경합병증 증세까지 보였던 건데요. 日本で受けた治療はインスリンの注射ですね。合併症で手は冷たいとか足が冷たいのがしびれがインスリンの治療をしていてもどんどん進行してきてこれはまずいなっていう効果は全然なかったんだけど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들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인슐린 펌프 치료.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점차 기력을 회복한 것은 물론 그렇게 아물지 않던 수술 자국도 거짓말처럼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5日から1週間ぐらいの間にすごい体が調子よくなってなんかこう体の調整がいいなっていう健康に近いなっていう感じに感じました。はい、大体が体がだるくて、目が悪くて
悪く進行して、耳も悪くて、で、まあ足も悪くて、手もしびれて、それが、少しずつこう良くなって。 한 발짝 걷기조차 힘들었던 하사 히게오 씨. 그는 지금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준 건강이 기적이라고 믿는데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갈 무렵 이들에게 찾아온 기적. 부부는 오늘도 그 기적에 감사하며 인생의 희망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그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랬던 게 지금은 이제 사는구나,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희망이 없었던 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이런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생긴 게 저희들은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기적을 만난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일본 분이신데요. 당뇨인지 모르고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가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원래 이렇게 당뇨병 환자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나요? 네. 그 당뇨병 상태는 세포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네. 그 세포 분열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당뇨 상태가 있으면은 이게 수술할 때 찌잖아요. 네. 그 피부가 붙으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붙어요. 이 환자도 당뇨병인데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그 인슐린 주사요법을 했는 모양이에요. 안 붙죠. 그래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 와서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 거죠. 그것도 좋아진 거죠. 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술 전에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꼭 실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나요? 네, 저기 수술하기 전에 꼭 어. 우리 수술 그 전문의들이 꼭 그걸 확인하죠. 혈당이 높았는지, 전에 높았는지, 지금 높은지 네. 혈당 검사도 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 대비를 해야 되죠. 안 하면 아주 나빠지니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사를 봤거든요. 할머니분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는데 상처 부위가 자꾸 덧나고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당뇨 때문이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럼 당뇨 환자들은 수술이 아니라 이 시술을 받을 때도 조금 주의를 해야 하나요? 그럼요. 아까 치과 오. 얘기했지만은 네. 혈당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치과적으로 간단한 시술 같은 건데도 잇몸 질환이 커지고 그냥 그 농양이 생기고 그래서 네. 고생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 잘한 다음에 간단한 시술도 해야 됩니다. 네.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 방법 어떤 게 있나요? 당뇨병이라는 게 이게 혈당이 정상적으로는 10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높아진 경우를 고혈당을 알면 되니까요.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혈당 검사를 해보면 되고 공복 혈당 검사 혹은 19~2시간 혈당 검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당화 혈색소라고 세달 혈당치를 이렇게 합계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6% 이상 되면 당뇨병이고 자가 혈당 측정 관리 집에서 혈당 검사를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써서 내가 당뇨병에 걸려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영상으로 만나봤던 하사 히게오 씨는 대장암이었어요. 근데 이걸 당뇨의 합병증으로 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암에 노출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뇨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암이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같이 이 먹약 치료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암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대장암인데 대장암인 경우에는 당뇨 있으면은 이 대장암 세포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네. 다른 조직에 대장암 말고 그래서 암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그 역학적 연구들이 있죠. 네. 근데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2주 만에 상처가 아물었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셨네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빨리 오는 그 비결이 뭔가요?
이게 그 기존 치료, 지금 하는 치료요. 치료는 사실은 당뇨병 원인에 맞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먹는 약을 치료하는 게 기존 치료대 보면은 먹을수록 먹는 약이 점점 증가하죠. 왜 그러냐면 췌장에서 인슐린당의 부족인데 먹는 약 먹을 점점 망가지니까 반알 먹다 하나를 먹고 두 알 먹고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가지고 치료 강도가 높아지니까 자기 몸에는 올바른 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병증 오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분은 치료 방법을 좀 더 좋은 방법을 바꿨어요. 훨씬 좋은 방법. 그것이 이분이 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인데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은 당뇨병의 원인적 치료라서 췌장 기능을 점점 회복시켜요. 췌장의 인슐린 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인슐린 양 들어간 거면은 좀 많이 들어가다가 그다음부터 급격히 인슐린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현재 이제 줄어들어요. 안에서 췌장 인슐린 많이 만드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치료 방법이 영 다른 겁니다. 한쪽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이 기존 치료는 몸을 점점 나쁘게 만든다는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인슐린 양이 점점 적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치료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관해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인슐린 펌프 치료로 건강에 호전된 다른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6세 어머니신데요. 치료 받기 전엔 어떤 증상이셨고 현재는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운이 없어서 밥만 먹으면 졸고 맥이 없어서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잠 잘 정도로 그냥 밥만 먹으면 맨날 그냥 소파에서 잠자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좀 까맣고 살이 많이 빠지고 이빨은 막 부서지고 물은 그냥 페트병으로 하나씩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어도 배고프고 소변이 잠을 자면 2시간도 못 자고 그냥 시간마다 그냥 소변을 보고 그리고 계속 물만 맥히고 그리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또 배고프고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약만 먹었었어요. 약을 먹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아침에 먹다가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저녁에도 약을 먹고 또 저녁에도 또 먹다가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또 약을 계속 높인 거예요.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다가 아기 아빠가 어떻게 이 펌프에 대해서 알아서 이걸 기계를 차게 된 거예요. 예, 바다 일을 하니까 가을에 새우젓 잡고 봄에는 꽃게 잡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이제 여름에 조절을 하고 나가면 가을에 새우젓 잡을 때 한 3개월을 거뜬해요, 몸이. 하나도 아픈 기색이 없고 애기 아빠도 벌써 병원에만 왔다 가면 건강하다는 걸 느낀대요. 만사가 이게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아주. 근데 이것만 조절이 잘 되면 그냥 너무 기분도 좋고 편하고 바다 일 하는데도 거뜬하게 하고 시골서 그래요. 네, 이분의 초기 증세를 정리해보면요. 기운이 없어지고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고 이가 약해지고 갈증이 많이 나면서 소변을 자주 본다. 근데 이 증상들이요.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세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바로 그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그게 당뇨병 그 증세가 네. 다 나타나죠. 그건 혈당이 높아지는 거고 높아진 것은 그 원인이 네.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은 것이 살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동화장애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당뇨병 원인을 잘 알면은 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거든요. 환자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 자신이. 그런데 그것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오니까 동화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 속의 포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가 소비가 안 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나른하고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소변으로 포당이 많이 나가니까 포당이 나가면서 물도 끌고 나가니까 소변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음하게 되죠. 페트병을 먹고 그러잖아요. 나른해지고 그러면서 몸은 야유해져 가지고 여러 합병증 가져오는 병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힘 빠지면서 소변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그다음 힘은 또 없고 이런 증상이 당뇨병 증상이죠. 기존의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늘리더라고요, 그 양을.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치료를 계속 받으면 점점 양을 줄이잖아요.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교수님? 네, 이게 잘 아셔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약을 먹으면은 네. 우리 췌장 기능이 어떻게 되는가를 누구나 잘 안 가르쳐 주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먹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먹약이에요. 네. 뭐 다운이란 이런 약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아는 약들. 그냥 먹으면은 췌장 기능이 매년 4%씩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먹약 먹었는데 점점 더 먹약이 증가해서 그 이유는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니까 더 많이 자극해야 되니까 더 많은 약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없으니까 이것이 한국의 10개 그 의과대학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이건 논문입니다. 논문을 보면은 먹약을 치료하게 되면은 25년 동안 보면은 당화혈색소라고 그래서 네. 저게 6.5% 돼야지 합병증이 예방되는데 8.5%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1299명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바로 먹약 먹으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먹약 먹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시펌프 치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췌장이 이런 거 똑같지 않은 인공장기예요. 그 췌장의 인공장, 인공 췌장기인데 그래서 인슐린 나올 때마다 많이 나오고 또 적게 나왔다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다 적게 나오고 또 그렇게 되는데 또 인슐린 주사 방법 어떠냐? 인슐린 주사 방법은 그거 무시해가지고 패턴은 관계없이 한 번 두 번 맞으니까 저 큰 원을 그는 것처럼 그래서 저혈당 고혈당이 되게 해가지고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치료 방법, 인슐린 주사 맞는 방법과 네. 뭐 여러 번 맞는 방법과 또 인공 치장 방법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로 기존 방법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지 뭐 발표된 논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인슐린펌프 치료하게 되면은 아주 지금 한 3개월 내에 혈당치가 높던 것이 6.5% 유지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실 텐데 저렇게 됩니다. 6.5% 유지가 되죠.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0개까지 나온 데이터는 8.5% 유지했지만 6.5% 유지하죠.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훨씬 좋아져. 이 환자도 그렇게 먹다가 좋아진 거죠. 6.5 유지하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 미국 학회에 발표한 건데 보면은 당화혈색소도 이제 8.5%에서 6.5%로 계속 유지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 우리 미국 당학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시펌프 하면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된다는 건 아주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요, 이 점점 이 주입량을 줄이게 되면 완치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췌장도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 완치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건 작년 미국 당뇨병에 보고한 것 보면은 네. 이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 나오냐를 검사해 보면은요 저렇게 보입니다. 1년, 2년 보면요. 그래서 1년 이내 온 사람들은 췌장 기능이 굉장히 빨리 회복해요. 빨라요. 그렇죠? 네. 10년 이상 동안 먹약 옳다고 먹는 사람은 췌장이 조금밖에 회복 못해요. 그 중간이고요. 그래서 일조금 올수록 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그 미국 당뇨 발표한 거 보면은요. 네. 이렇게 그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슐린 환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합병증 안을 가는 의사들은 다 저런 발표를 해요. 인슐린펌프 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췌장이 회복한다는 걸 발표하고 있고 췌장이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약 먹으면 점점 나빠지고 인슐린펌프 하면 췌장기를 회복한다는 거지. 그래서 회복하면 너무 정상으로 회복하게 되면 정상이 된 거죠. 췌장이. 그건 당뇨병이 아니죠. 그럼 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치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받는 건지, 뭐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야 되며 어떻게 진료를 받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슐린펌프 치료라는 것은 그냥 먹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먹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그 첫째 다른 것은 뭐냐면 환자 자신이 치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원인도 알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2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많이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이 또 좋아지고요. 또 인슐린 들어간 양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퇴원해서는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3번 정도 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의사가 돼서 집에서 잘하죠. 먹는 것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자아 조절 잘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합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 성공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앞으로 온 문자 상담 소개해드릴게요. 네, 9917님. 엄마가 당뇨인데 인슐린 맞은 지 3년 정도 됐고 현재 340 정도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엉치 부분 뼈가 아프셨는데 최근 심해져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인공뼈 삽입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수술한 상처 부위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인슐린 펌프 치료 지금이라도 받으면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렇죠. 지금 혈당이 높으면은 뼈가 잘 안 붙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수술하기 전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서 영양소 좋으면서 혈당이 완전히 정상을 만든 것이 한 1, 2개월 후에 하면은 아주 성과가 좋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으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당뇨병인데 수술 받았는데 수술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아니, 당뇨병인데 왜 이렇게 잘 나느냐고.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미리 잘 했으니까. 정사가 똑같으니까 수술비도 정사가 잘 났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문자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3772번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최수봉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치료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요? 주의할 부분은 이제 인슐린 치료는 정상인과 똑같이 만들어진 거니까 췌장이 좋아졌으니까 췌장 달았으니까 정상 똑같이 일하면 되는데 네. 가장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기는 당뇨병이라고 그래서 당뇨병 무조건 작게 먹는 식이요법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을 필요 없거든요. 정상 똑같이 먹는 게 이 치료 방법인데 그냥 먹는 약 치료하는 사람과 똑같이 작게 먹으면은 몸이 좀 나빠지죠. 그래서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정상식과 똑같이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할 점은 정상과 똑같이 먹는 거, 또 정상과 똑같이 운동하는 거. 정상과 똑같이 살면 되는데 이 기존 치료의 방법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작게 먹으면 힘 없어지니까 그런 거랑 이거 다르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네, 최수봉 교수와 함께하는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올바른 치료법만 알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해 주신 최수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당뇨에도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자신이 당뇨인지 몰라서 혹은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해서 더 병을 키우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체크하는 것에서부터 건강 관리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